자식을 키우는 엄마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봄직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게 첫 번째 질문은 아이를 내 뱃속으로 낳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걸까요? 보통 이제 아동 발달을 이야기할 때 기질이냐 또는 환경이냐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미치나요? 라는 게 아동 발달 이론의 시작인데 아이를 2명 이상 키우시는 분들은 다 유전자를 선택을 하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 뱃속에서 똑같은 부모가 낳았는데 2명, 3명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질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고 또 하나는 나랑 비슷한 아이는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저는 쉽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저를 닮지 않은 아빠 미니미인 이제 저희 첫째를 보면 저는 와 진짜 유전자 진짜 무섭다. 똑같은 말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센터에 방문을 하실 때는 어쨌든 육아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질적으로 나랑 너무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기질적으로 다르면 불편해하고 좀 어려운 육아를 느끼는 게 맞는 거네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질의 최초 이제 연구한 학자인 토마스 앤 체스 연구를 보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한 아기, 까다로운 아기, 느린 아기가 있었을 때 순한 아기는 적응적으로 잘 살 것이다. 까다로운 아이는 문제행동을 보일 것이다. 이런 가설을 처음에 세웠는데 정답 연구를 해보니 딱히 그렇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100% 일치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까다로운 아기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이 아이를 잘 이해하고 또 민감하고 수용적으로 양육을 하면 적응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었던 반면에 순한 아기라고 하더라도 질 좋은 양육을 받지 못하고 이제 아이를 이해해주지 못하면 양육이라는 게 일관성 없는 양육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순한 아이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이렇게 연구 결과에서 보여졌어요. 이런 앞서 말씀드린 토마스 앤 체스의 기질 연구는 사실 이제 영유아기 발달에서 많이 다뤄지는 이야기이고 우리는 지금 이제 아동기, 학령기 아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게 기질 적합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기질 적합성이라는 건 사실 엄마랑 자녀, 아이 사이의 궁합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질 적합성이 좋으면 아이가 까다로운 아기라고 하더라도 잘 자라더라 이런 건데 엄마가 이제 아이가 나랑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일단은 이 아이가 나랑 잘 맞지 않다는 거죠. 기질 적합성적인 측면에서.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는 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하고 우리가 맞춰야지. 아이가 사실 아이도 뭐 같이 맞춰가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TCI 기질 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는 또 기질의 항목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4가지 항목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 게 이제 자극 추구, 위험 회피, 보상 민감성, 지속성, 그래서 이제 인내심 이렇게 4가지 항목을 보고 있는데요. 엄마가 아이랑 나랑 잘 안 맞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아이는 굉장히 자극 추구 성향이 높은데 엄마는 반대로 되게 안전한 걸 추구한다. 그러면 이 아이가 막 재밌는 거 하고 싶고 막 올라가고 싶고 새로운 곳에 저기 가고 싶고 막 이런데 엄마가 봤을 때는 그게 되게 위험해 보이고 난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하고 잘 키워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아이이다 보니 통제를 잘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엄마가 안 맞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위험 회피도 마찬가지로 부모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가 되게 이제 이런 스릴 있는 걸 좋아한다. 뭐 스케이트보드를 탄다든지 뭐 킥보드를 한 바퀴 이렇게 한 줄로 된 킥보드를 탄다든지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전전긍긍 할 수 있겠죠.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아이는 위험 회피 성향이 낮은데 엄마는 이게 높으면 또 걱정하게 되는데 말을 했을 때 잘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또 지속력, 인내심 같은 경우에 기질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아이가 이제 지속성이 짧은 경우에 우리가 주로 추구하는 이제 학업이라든지 어떤 과제 성취를 위해서는 지속성이 짧은 게 굉장히 좀 치명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 다룰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엄마이기는 해요. 이 아이가 어떠한 기질을 가졌는지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맞춰주려고 조금 노력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학령기에 접어들게 되면 아이들이 되게 해야 할 게 많아지고 학원도 많이 가야 되고 배울 게 많아지고 하면서 아이들의 욕구에 많이 맞춰주시지 못하고 이제 엄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 우리 엄마는 내가 잘하면 좋아하지만 내가 잘하지 못할 때는 나 좋아하지 않네? 라고 하면 되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진짜 입시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데 이게 관계가 끊어지거나 좋지 않게 되면 사실 그런 아이들은 최상위권이 되게 어렵습니다. 입시라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게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얼마나 성실하냐 이런 것도 있지만 마인드 컨트롤도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시달리는 느낌으로 끌려가게 되면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정승재 선생님, 조정식 선생님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엄마 주도적으로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저는 그런 아이는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인생에서 본인의 주체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업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진행하고 싶은가를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잘 타협을 해서 그래도 엄마가 잘 키워야 되니까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 와중에 얘가 이거를 너무 싫어하는데 유지를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는 둘 다 영어 학원을 지금 다니지 않거든요. 둘 다 영어 학원을 그만둔 이유가 똑같아요. 다른 학원인데도 그 단어 시험을 몇 점 이상 통과하지 못하면 남아서 이제 단어를 외우고 가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이제 애들이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그거를 했는데요. 그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지 않아서 하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왜 안 불안하겠어요. 저도 영어 시켜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영어 학원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아이의 마음을 더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째 같은 경우는 이미 영어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이제 혼자 책 읽고 뭐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둘째는 이제 집에 선생님 오셔가지고 1대1로 아이에게 그냥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엄마랑 되게 성향이 정반대예요. 저도요. 그러세요? 저는 너무 느리고 조용하고 소극적인데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제가 저렇게 약하고 조용하고 맞아. 소극적이어서 세상을 도대체 살아갈 수 있을까가 너무 걱정이 되셨대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몰아붙이셨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푸시하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사랑이라고 못 느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의도한 방식과 받아들였던 방식이 많이 달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사랑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도 아이들하고 기질이 잘 맞지 않다면 아니면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좀 다르다고 느끼면 그게 사랑이라고 못 느낄 수도 있구나를 배울 수 그게 있었어요. 저는 사랑일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분명히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로 나 잘 되라고 분명히 다 한 얘기였고 엄마가 당연히 우리 엄마인데 얼마나 잘 키우고 싶으셨겠어요. 죄송스럽지만 근데 이제 기질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MBTI도 완전 반대예요. 저는 이제 I고 E시고 TJ시고 FP고 막 이제 이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보고 있으면. 그런데 자기 딸이니까 그래도 잘 키우셔야 했으니까 뭐 이것저것 이제 시켜보기도 하고 다행히 이제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이때쯤 됐을 때 어머님이 되게 바쁘셔가지고 별로 이제 신경 많이 안 쓰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같이 계속 살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께서 기질 검사, TCI 검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질이 어떻게 다른지 이 아이가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질 검사를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센터가 지역이 멀거나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뭐 줌 미팅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래에다가 신청 기질 검사를 제 아이가 이제 병원에서 풀배터리 검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이게 되게 실제 이제 느끼는 거는 저도 이 아이가 그렇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또 결과지로 정확하게 이제 수치로 보여지니까 더 이해가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극 추구는 높지만 위험 회피가 높아서 다행이다. 다치지 않는구나. 이것까지 높았으면 정말 난 힘들었겠구나.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또 둘째는 보상 민감성도 낮아요. 그래서 저한테 칭찬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안 하고 이제 그런데 첫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상 민감성이 높고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니까 되게 잘 하려고 하고 반장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게 안 됐을 때 좌절감도 되게 크고 사회적 민감성이 높다는 것도 다 장단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사회적 관계를 더 추구하고 친구 관계를 선호하면서 반대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지만 반대로 보상 민감성이 낮은 아이들은 자기 만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더 자기 중심을 잡고 있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첫째가 항상 왜 칭찬 안 해주냐라고 물어보면 네 맘에 드냐가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칭찬은 그래도 좀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이마다 또 이렇게 칭찬을 뭐 바라는 자세도 다를 수 있네요. 그 기질이 부모와 아이와 다른 게 막 특별하게 어디 한 군데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집집마다 있을 수 있는 흔한 일이고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 또한 엄마도 성장하고 아이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서 좀 다르더라도 이해하고 아이의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구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